만약에 방송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자신이 그다음 모은 사람이 알려진다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 하나는 이거로 인해서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제한된 사람만이 하죠.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신적인 만족이 좀 있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 비난은 게 유홍철, 강호선, 오은춘이다, 지존파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면 이게 또 양해를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오은춘, 유영철, 강호선 이렇게 지존파 같은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또는 뭐 또 그런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사회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특정 집단, 어떤 조직의 어떤 또는 가문 이런 것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만약에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해치면 해치가 해도 그걸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도 문제지만 알았을 때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자체가 주요 범죄인데요. 112에만 전화 걸어도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가족이나 특히 어떤 누구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을 형성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만의 공상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뭐 모든 악항을 했다 112 전화 돌려갖고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신이 오히려 세상의 리더가 된다 이렇게 하거나 가문을 끈다 다 자신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 속에서, 그래서 공상과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드라마의 영화 아저씨 같은 것도 보니까 악인이 돈이 많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만석의 종속이 형제, 거기 영화 아저씨에서는 그 만석의 종속이 형사가 나오더라고요. 따라갔습니까? 영화에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어떤 드라마조차도 악역으로 나오면 다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한테 실제 그런 삶을 산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놔둘까요? 계속해서 만약에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 그 유홍철, 강호선, 오은춘, 지존파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아는 상태에서는 뭐 112 신고 끊겠죠. 사회 리더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문의 리더도 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천하에 없는 그죠? 뭐 천하에 없는 이렇게 미친놈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미친 광인이 태어나서 자기 가족 부모나 가족을 해쳤다. 그것도 계속해서 해치더라. 주변 친척을 해쳤다. 그러면 그 미친 광인이 아닙니까? 미친 광인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2 신고하셔야죠. 미친 사람이 태어난 거지. 이영철, 강호선, 오원춘, 지존파를 뭐라 그럽니까? 연쇄살인마라고 그러죠. 연쇄살인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방송에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온 사람이 만약에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인으로서 입장을 한다. 그러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명이 짧을 거니까.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도 네가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하면 112 신고만 해도 끝나는데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연히 그 악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자신은 절대 선법 처리되지 않는다는 환상 속, 거짓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은 절대 처벌하지 못하. 왜 처벌하지 못하죠? 자신이 무섭기 때문이라. 좀 어린아이신가요? 네, 어린아이적인 정신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신가? 전쟁 때는요, 이렇게 전쟁 때 일어나면요, 그
상대방이 우크라이나 정도에도 그럽시다. 이렇게 러시아하고 몇백만 동원해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첨단 무기를 들고 들어와서도 맞싸우지 않습니까? 쌍방간에 몇백만 죽어도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고작 한 사람이 두려워서 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으로 탁 갈기면 어떤 그 종합격투기 무기를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런답니다. 11세, 13세 총 주워갖고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고 조직원으로 드르륵 갈기면 끝인데요. 또는 이렇게 범죄를 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신고하면 굳이 내가 싸울 필요도 없어. 사법 처리 시키시면 되는데요. 주요 증거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 주요 증거를 있으면은 112 신고만은 곧바로 끝나는 존재인데 자신이 강할 리가 없죠. 이런 부분. 오은춘, 유원철과 강호선 또는 이렇게 지존파는 한때는 범죄에 잡히기 전까지는 잡히지 않았으며 신고되기 전까지는 신고되지 않았고 사법처리 되기 전까지는 사법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잡기가 쉬운 존재죠. 그런 존재는 어떤 그런 특정 조폭 집단이 있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괴멸당해요. 그런 주요 범죄는. 조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렇죠. 사법처리입니다. 주요 증거와 더불어서 조직이 자체가 붕괴되거나 일단 자신이 두목이다. 핵심이다. 핵심 조직원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배후에서도 움직이는 존재들도 있겠죠. 근데 배후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만약 방송을 이렇게 실제 배후 조직의 두목은 이쪽 방송을 탄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겠습니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방송 타는 거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법 처리 당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붕괴되니 한두 사람 죽어도 걔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10사람 100사람 죽어도 깜빡 안 할 수도 있겠죠. 숫자가 많으면 조직원이 10,000명이 되고 죽으면 그렇지만 사법 처리 당했을 때는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자신이 착각하지 말고 악에 또는 방송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양면성. 하나는 이렇게 유명세를 얻어갖고 돈 벌거나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파멸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더 그런데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됐을 때는 이게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이용철, 강호순, 오은춘, 강호순, 이용철, 오은춘, 강호순, 쥐좀파라 그러면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연쇄살인마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두기가 또 계속해서 가까이 두기 가족이라도 도와줄까요? 가족이라도 찝찝하게 가족은 자기 가족이니까 이 미친놈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그래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들조차도 해치면은 가족들조차도 나몰라라 하죠. 같이 어렸을 때 자란 형제지만 그런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만약에 해쳤다 또는 나까지 해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으로서 방송 원하든 원치 않든 방송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등장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는 그런 동료의 무리들, 내 조직이 이렇게 조폭이다 그러면 100명, 1000명인데 내가 어쩔래 이런. 전쟁 때는요 사법 처리라는 게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경찰서인데요. 이게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번 오십시오.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끝나는 건데요. 객관성을 잃은 판단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들끼리만의 세계에서 지존파끼리는 자기네들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존파는 사람들 저만 그리 되는데 괴물 아닙니까? 인간 괴물. 인간 괴물 아닙니까? 결국에는 괴물적인 존재로서 언론에 비치다가 사라졌는데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어떤 범죄에도 처음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악이 범죄의 씨앗이 심어져야지 서서히 그 악행을 숫자를 되풀이할수록 악행은 서서히 다른 범죄로도 저질러요. 그 끼리끼리 주변 사람에게 범죄 집단이 있잖아요. 저거거든요. 그 끼리끼리 세력을 이루다 마침내는 이게 일망탄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땐 괜찮지만 어떤 이유로든 방송을 탔다. 그러면 좀 살아남기 힘들죠. 예.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장수 가능? 아니면 장수를 하더라도 서밥자리 속에서 깜빡 속에서 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는 범죄를 딱 그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래서 범죄를 참여하지 맙시다. 범죄 관련 돈으로 살지도 말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남의 어떤 현금 카드로 돈 뺏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부모나 형제가 아파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명제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남의 통장을 이용하는 거 이거 자체가 호불호 따지면 그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100% 모든 것을 다 적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 현관도 쓸 때도 얼굴이 인식을 할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서 통장 가서 남의 통장을 가족 통장에다 가서 하면 그 사람이 은행은 네 주민등록 꺼내라고 그러고 입금해줌, 입출금 해줌, 그러니까 출금이라고 출금 같은 거 잘 해줌 안 해주죠. 근데 ATM기에서는 가능한데 또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신분관계 앞으로는 이렇게 동사무소 연계될지도 어떻게 알아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범죄에 관련 돈으로 살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네. 모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일념 속에서 사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 커지듯이 커지게 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뭐 조폭집안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못 빠져나오죠.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게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 침뱉음 당한다, 그 사람들 위협을 당한다, 112 전화고 오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럼 사법 처리를 조폭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를 하면 뭐 네 가족을 해치 그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굴복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죠. 심지어는 가족까지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고 주여 증거를 수집해서 112에 신고하십시오.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면 더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댐에 구멍이 터졌을 때 구멍만 매금 되는데 나중에는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이 나한테 주의한 침뱉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거나 유혹을 이렇게 여러 사람 둘러싸서 유혹을 하거나 또는 협박전화면 좋은데 딱 녹음해서 112 딱 하면 이러거든요. 계좌 준 거야? 계좌 준 거. 야, 이분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예, 일부 보내시고요. 제 112 전화 가시면 됩니다. 돈 많으시면 네. 협박 당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시면 증거 딱 잡히는데요. 경찰서에서 오라 그럴 거예요. 왜 이걸 하셨냐고. 녹음한 증거까지 있으면 남이 함부로 통장에 돈을 보내준다는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것을 통화 녹음을 하시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통장을 엉뚱한 돈이 나한테 전혀 알지 못한 사람 통장에 돈을 들었다면 은행에 반드시 전화를 거셔서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 개인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직접 보내는 데는 있어서는 개인 간의 잘못된 금융거래가 꼼짝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잘못된 돈이 들어왔더라도 하시고 범죄 관련 돈을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 내 통장을 사용하게 하면 내가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돈 세탁에 내 통장이 이용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이 돈이 무슨 돈인지 국세청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증여세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범죄 관련 돈인 줄 인지하고 했다면 내가 그 협력을 한 거, 금융실명제법 위반할 수 있어요. 협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 그 사람이 보내달라는 대로 다른 데 이렇게 보내면 주요 범죄에 꼼짝없이 내가 무슨 변명을 하고, 금융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꼼짝할 수 없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범죄 관련 돈도 입금을 거절하고 것을 범죄 관련 것에 참여하지, 협박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게, 좀 빼면 구멍 하나 터지면 그것만 막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더 큰 일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따라주면 더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도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익에 당할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참여를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방까지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범죄 관련해서는 일체 참여하지 마시고, 특히 공적으로 만약에 원하든 원치 않든 방송을 타거나 공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올바르게 살아야 돼.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잘 알려져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한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는 파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파멸할 때 많은 사람이 뚜렷이 더 알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죠. 어디 가서나 그 얼굴 두고 사겠습니까? 못 사는 거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이민 가고자 해도 범죄자를 받아주는 이민 나라가 있나? 있을 수도 모르죠. 네. 남의 계좌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계좌를 딱 폐지를 하면 돈 못 꺼냈어요. 딱 어디로 해로 튀거나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잡을까? 전 지구 어디 갔는지 알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금융실명제법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하지 맙시다. 불법 관련 돈은 손대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맙시다. 올바르게 살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안전한 삶을 사는 게 낫지,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사법처리가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욕심이 나더라도, 이게 내 우리가 어디 납품하면 안 돼, 뇌물 달라, 일부러 그래. 특히 공무원사에 뇌물 달라 이래 버리면 거절하세요. 욕심이 나더라도. 이게 전화 녹음이 행정기관에 될 수가 있어요. 행정기관에는 전화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증거가 녹화되는 순간 오디오 녹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는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가서 조사를 했을 때 녹음이 돼서 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다 녹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함부로 이렇게 엉뚱한 불리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 멍청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납품을 하자고 했을 때 뇌물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10만 원 이상 드리면 안 돼. 그렇죠. 그 뇌물로서 인식이 되면은 김영란법 식사 대접을 할지라도 내가 뇌물 그럼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딱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녹음 조심하시라는 거죠. 상대방은 저처럼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00% 녹음합니다.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되니까.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전화로 통화를 협박을 하거나 그러시면 곧바로 일일이 딱 전화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조폭이거나 여러 사람이었으면 혼자서 어떻게 이기나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툼을 했다면 나까지도 사법처리, 폭행죄나 이렇게 사법처리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112에 전화를 거세요. 어떤 폭행 사건을 보시거나 주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신 해결을 정의의 사도처럼 나섰다. 자기도 112에 정확히 전화를 거십시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